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습관 생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습관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문제가 발생되는 문제 국면,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 국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습관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신호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신호에 따른 열망, 세 번째 그것에 반응하는 나인, 반응, 그리고 그 반응에 의한 보상, 총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문제가 발생된다라는 이 신호와 열망이라는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 즉 신호가 있을 때 신호를 없애는 것, 신호를 줄이는 것, 신호가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의 방법이 있겠고, 열망이 이끄는 거에 대해서 그 신호가 되었을 때 부정적으로 생각하게끔 하는 의식적인 평소의 습관, 그리고 해결 국면에서 반응과 관련돼서는 반응을 어떻게 내가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아니면은 자제력을 가지고 하는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보상에 대한 부분도 다른 보상으로 대체하는 것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 신호라고 하는 거는 페이스북이 올린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휴대폰에서 카톡이 올렸을 경우에 우리 인간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사회 연결망에서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다는, 즉 나의 위치감 아니면 나의 자존감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 페이스북 메시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페이스북이 울렸을 때 우리는 어떤 열망을 있게 되냐면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열망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원래 두 가지 반응이 있잖아요. 잠시 후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 후에 잡는다, 아니면 휴대폰을 바로 잡는다. 그리고 그 보상으로 읽는 열망을 통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습관이 되는 거죠. 페이스북이 울린다, 생각 없이 바로 휴대폰을 잡는다. 시험에 D-Day 7이라는 휴대폰이 전시됐을 때 나는 그것은 어떤 나에게 스트레스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부분의 중압감으로서 받는 거고, 그리고 사실 D-Day 7이라고 휴대폰이 전시됐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열심히 한다라는 그러한 반응도 있지만 휴대폰을 꺼내서 SNS를 확인한다. 왜냐면은 중압감을 받은 것을 내 두뇌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방식인 거죠. 그리고 책임 회피가 될 수 있거나 아니면 현실 도피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스트레스가 해방되기 위한 거나 일시 도피적인 것으로 나에게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제시됐을 때 나는 휴대폰을 잡는다, 게임을 한다. 이것과 습관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잠에서 깨어나고 이어 깨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말끔한 정신을 위해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정신을 차리고 싶은 열망으로 이끌게 되는데, 이랬을 때 일어나자마자 바로 커피를 마시는 행동. 하지만 나는 그 상황을 잘 고려했을 때 오늘은 말끔한 정신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했던 습관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신호라는 것은 시그널로 해서 습관이 시작된다는 개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습관들을 한번 의식적으로 확인해 보셔야 될 게, 내가 갖고 있는 이 신호에 대해서 그 보상이 어딘가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하시면 좋겠어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의 주위를 둘러보고서 여러분들의 주변을 채우고 있는 어떠한 환경들이 나에게 보상을 주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환경을 만들고 싶으면 내 주변에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나 자극적인 보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의식적인 생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뇌가 행동을 시작하게끔 해주는 보상이 예상되는 정보를 신호라고 하고요. 보통은 이제 자극적인 음식,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곳에 라면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런 기초적인 것들에 해당이 되겠죠. 만약에 일상에서 좀 적용해 본다고 하면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집을 열었을 때, 집을 열자마자 어떠한 신호가 내 눈앞에 보이는가. TV가 보이면은 TV를 켜고 싶겠고, 침대가 보이면 침대에 눕고 싶겠죠. 그리고 쉬는 시간, 아니면 내 방, 아니면 주말, 아니면 금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이 딱 되고 일과를 끝내는 순간 나는 어떤 신호를 받는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신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열망입니다. 열망 같은 경우는 습관이 되기 위한 에너지를 제공해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왜 그 행동을 행동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열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앞에서 신호에 대해서
이제 습관을 바꿀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될 질문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나에게 온 신호가 나에게 매력적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얘기하면은 신호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해석하기 전에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강박관념에 시달려 있거나 누군가를 부러워했을 때 만약에 SNS를 켜고서 누군가가 뭐 플렉스 해가지고 뭐 비싼 뭐 땡땡 시계를 갖고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해석하기 전까지는 그 땡땡 시계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할 때 그럴 때 그것이 해석이 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갖고 싶다라는 열망을 생기게 만든다는 거죠. 즉 관찰자가 생각이나 느낀 감정을 신호를 열망으로 바꿔준다라는 개념입니다. 세 번째, 반응이고요. 반응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열망이 일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긍정적으로 할 것인가, 부정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거둬낼 것인가, 아니면 순응할 것인가, 즉 저항할 것인가와 순응의 문제고요. 분명히 우리는 어떠한 신호가 왔을 때 이 순간에 2초에서 3초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이 순간에 판단을 할 건지 아니면 거부를 할 건지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습관화가 됐을 경우에 그런 판단의 기회나 시간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는 무게달기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대체적으로 반응을 그것이 지금 내가 하기에 손쉬우면은 그 반응을 하기 쉽겠고 어렵다고 하면은 하기 싫을 건데 여러분들에게 좋은 습관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단지 그것이 하기 싫다라고 해서 거부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겠죠. 네 번째입니다. 보상이고요. 보상은 결국에 내가 앞에서 이 어떤 활동을 했었을 때에 대한 목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보상은 한편으로는 현재 느끼는 쾌락적인 부분에 집중해 있는 즉각적인 보상,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만족을 지원할 수 있는 약간 미래를 관점에서 이제 지연된 보상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하는 보상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족시키는 건지, 근데 그 만족이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미래의 큰 보상을 위해서 지금의 과정을 중시하고 있는 건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